예. 자, 10공간 벡터 223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초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얘기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삼각형이 이와 같이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S라고 선생님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꼭지점에서요, 선을 그을 건데 높이가 아닌, 그냥 이렇게 높이가 아닌 선을 하나 그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요, M 대 N이라고 등분을 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하냐? 이렇게 등분이 된 이 점을 기준으로요, 이와 같이 노란색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은 S1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전체 넓이와 여기에 보이는 작은 노란색 삼각형 S1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비는 바로 무엇이다? 예, 전체 삼각형이 m 플러스 n일 때 작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n이 될 거야. 즉 S 대 S1은 m 플러스 n 대 n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요. 혹은요, 반대로 S분의 S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m 플러스 n분의 n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요. 선생님 이거 높이도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이 꼭지점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은 높이가 되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노란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얘도 높이가 되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높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선분과 요 선분이요, 서로 평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 주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다? 작은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은 큰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녀석을 n이라고 비를 잡으면 얘도 n이 될 거예요. 이때 이 큰 삼각형, 이만큼은 n 플러스 n이니까 이 녀석도 n 플러스 n이다 라는 이런 길이비를 갖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와, 굳이 높이가 아니어도 그냥 높이 아닌 선을 쭉 그었을 때 생겨나는 요 길이의 비로 만들어진 이 밑에 있는 작은 도형은 그 넓이의 비가 m 플러스 n 대 n이다. m 플러스 n 대 n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입체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삼면체를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여기에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인 삼면체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삼면체의 전체 부피는 V라고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 예, 임의의 선 하나를 요게 이렇게 그을 거예요. 바닥까지. 요 꼭지점에서 바닥까지 그어서 요 선을요,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버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눠진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꼭지점에 연결을 하면 여기에도 다시 노란색의 작은 삼면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은 이 작은 삼면체의 부피를 V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와 요 속에 있는 요 작은 노란색 삼면체 부피의 비는 얘와 똑같아요. 몸짓을 한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렸을 때
밑변의 넓이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얘는 같은 원리로 n 플러스 n이라는 높이 b와 n이라는 높이 b를 가지고 있을 건데 밑변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부피 b 역시 n 플러스 n인데 n이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v 대 v1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 플러스 n 대 n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굳이 무엇을 주지 않아도 높이를 주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밑면의 넓이가 같은 이 사면체의 넓이의 b는 그냥 이 길이 b를 이용해서 m 대 n 분의 n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선생님은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원래 배웠던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예, 한 가지 개념은 선생님이 개념을 새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줬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와 같은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 Q는 평면 ABC와 평면 BCD 위에 있지 않는데 내가 QABC라는 사면체를 만들겠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QBCD라는 사면체를 만들겠다. 이때 부피를 각각 V1, V2라 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선 요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밑면이 ABC니까 ABC 요 라인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4QA 벡터 플러스 5QB 벡터 플러스 6QC 벡터 그리고 플러스 7QD 벡터는 0벡터야 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좀 정리해야겠다. 너무 많다. 그래서 벡터를 정리할 겁니다. 우선 이 두 벡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4하고 5가 보이네요. 합은 9죠. 똑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9라고 적고 얘를 해석할 거예요. 얘는 뭐예요? 내분점의 구조치.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 얘는 선분 BA를 4대 5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분 BA를 4대 5로 내분하는 이 점을요. R이라는 문자가 안 쓰였네요. PQR. P라는 문자도 안 쓰였죠? 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지. 구자 그대로 내려 쓰고요. 얘를 얘는 점P니까 QP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더하기 6QC 벡터 더하기 7QD 벡터는 0벡터야 라고 적어놓고 같은 원리로 얘를 또 작업할 겁니다. 9하고 6은 더하면 15니까 15분의 라고 쓰면서 앞에 15 이렇게 곱해주면 식의 변화가 없으면서 얘를 내분점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얘는 어떤 점이다? CP를 9대 6이니까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래, 얘는 성분 CP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점을 R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15QR 벡터 이렇게 바뀌죠. 더하기 7QD 벡터는 0벡터야 라고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Q에 관한 요게 등장하고 있는 ABC 다 정리하고요. Q와 ABC 사이의 관계를 여기까지 정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볼까요? 자, 15QR 벡터라는 것은 마이너스 7QD 벡터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같은 힘의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힘을 가질 때 얘는 15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Q, 즉 QABC라는 삼연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A, B, C, 뭐 여기 Q 이렇게 잡아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 Q의 위치를 약간 바꿔야겠다. 그래, Q를 요 정도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그리려면 Q 그냥 여기 위에 더 높이자. Q를 여기 위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삼연체 ABCD 다 그리고 작업합시다. 여백이 필요해. 좀 문제 올려놓고 갈게요. 네. 그림 크게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삼연체 A, B, C, D라는 삼연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Q라는 녀석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요 벡터의 합이 0벡터가 됐다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벡터가 요 어딘가에 이렇게 Q라고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Q를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삼연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밑면의 넓이가 같은 이와 같은 삼연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자. 자, 선분 BA를 4대5로 내분해야 된다. 그래서 B에서 A 방향으로 4대5로 내분, 이 점을 P라고 부른다요. 자, 그런데 다시 선분 CP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R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CP를 슉 연결해보고 얘를요 C에서 P 방향으로 3대2로 내분하는, 그래 3대2로 내분한 이 점을 나는 지금부터 R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대요? 예, QR과 QD는 서로 역벡터다. 맞습니까? 이 Q에서 R 방향과 Q에서 D 방향은 서로 역벡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이 Q의 위치가 뭔지 몰랐는데 직선이라 치고 직선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만큼 Q에서 R로 가는 벡터의 힘이 마이너스 7이라면 얘 역벡터죠. 얘는 양수니까 Q에서 D로 가는 벡터의 힘은 15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붙이면 나오므로 결국 여기에 보이는 요 선분의 길이는 15가 될 거고 요 선분의 길이는 7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즉 우리는 QABC라는 요 삼연체 속에 놓여진 작은 삼연체의 부피는 전체 부피 대 작은 삼연체 부피라고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22대 맞습니까? 예, 22대 몇이다?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요건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어쨌든 힘의 크기는 이제 7 요렇게 되겠죠. 22대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자, 전체 삼연체 A, B, C, D의 부피분의 Q, A, B, C의 부피는 22대 7, 22대 7이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어, 부피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전체 부피를 V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때 이 노란색 부피는 QABC의 부피라는 것은 전체 부피의 몇 배가 되겠다? 네, 22분의 7배가 되겠다. 22분의 7V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누구에 대해서도 해볼 거다. 예. Q, B, C, D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도요. 똑같은 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요. 이 결과는 정리하고 갈게요. 위로 정리해도 되고 아래도 정리해도 됩니다. 이걸로 정리하고 갈까요? 네. 자, 그래. 위에 적고 가겠습니다. 결론만. 어차피 또 똑같은 작업할 거니까 얘 주고 QABC의 부피라는 것은 22분의 7 V 22분의 7의 전체 부피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문제를 풀 거예요. 어떤 문제? 예. 4QA 벡터 플러스 5QB 벡터 플러스 6QC 벡터 플러스 7QD 벡터는 0벡터야 라는 요식에서요. 이번에는 QBCD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 거예요. 밑면이 QBCD, BCD이므로 이 녀석을 합체시키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QA의 벡터 더하기 여기 보니까 5QB 벡터 플러스 6QC 벡터가 나와 있는데 얘를 11 이렇게 처리를 해둬서 내분점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7QD 벡터는 0벡터야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관찰해 보니까 얘는 선분 CB를 5대 6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을 P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4QA 벡터 더하기 11Q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더하기 7QD 벡터는 0벡터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두 개를 다시 합치할 거예요. 18로 묶을 수 있네. 그래서 앞쪽에 18 이렇게 묶고 이 녀석은 다시 D, P 방향으로 선분 DP를 몇 대 몇으로 11대 7로 내분한 점 R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4QA 벡터 플러스 18 QR은 0 벡터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4QA 벡터는 마이너스 18 벡터 QR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8이라는 벡터라면 얘는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방금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을 5대 6으로 내분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 12를 5대 6으로 내분이니까 요만큼 해서 요만큼을 5, 요만큼을 6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점 P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요번엔 뭐래요? DP를 11대 7로 내분이래요. 자, D에서 P 방향으로 11대 7로 내분함. 바로 요 점을 R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봤더니 QA, QR은요.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엔 아까 선 휘었잖아. 이렇게 그려놓고 와, 얘는 QA하고 QR은 서로 방향이 반대인데 QA가 18이구나. 좀 멀구나. 이 정도에서 이만큼을 18이라고 하고 얘를 Q라고 잡을 거고요. 이 녀석을 4라고 이렇게 잡아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나오네요. 내가 구해야 되는 부피는 Q, B, C, D라고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삼연체예요. 자, 그런데 이 삼연체는 전체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몇 분의 몇이다? 22분의 4다. 22분의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Q, B, C, D의 부피라는 것은 22분의 4V야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가 뭐였지? 예, V1분의 V2인가? 예, V2분의 V1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얘가 바로 뭐였습니까? V2였어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뭐였습니까? V1이었어요. 그래서 V2분의 V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22분의 4V분의 22분의 7V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이므로 22, V 지워줘서 답은 뭐가 나오겠다? 4분의 7이 나오겠다.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솔루션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을 깔아주세요 라고 그 문제풀이의 개념을 깔아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10단원 공간 벡터 마지막 페이지에 이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좀 잡아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223번 문제를 풀기 위한 보충 개념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개념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의 풀이를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솔루션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에서 QABC의 부피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QABC 막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문자인 D가 하나 있네. 그래서 저 D를 시점으로 잡아.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시점은 쓸데없는 바깥에 있는 한 점이잖아. 기준이 되는 한 점. 야, Q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해. 나 그래서 D는 필요 없으니까 D를 시점으로 작업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다? D가 시점이 되기 위해선 DA 빼기 DQ 같은 D 빼기 앞에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 가라는 식을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4배의 DA 벡터 마이너스 DQ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로로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저 가에 보이는 식은요, 시점을 D로 잡고 정리하게 되면 4배의 DA 벡터 빼기 DQ 벡터 더하기 5배 DB 벡터 마이너스 DQ 벡터 더하기 6배 DC 벡터 마이너스 DQ 벡터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그냥 D가 나와 있으니까 역벡터 치하면 시점이 D가 되겠죠? 마이너스 7 QD QD 된다. DQ 벡터라고 이런 식으로 역벡터 작업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쭉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DQ는 DQ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DA 벡터 보이고 DQ는 여러 개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더하기 5DB 벡터 더하기 6DC 벡터 이렇게 정리하고 마이너스 4DQ, 마이너스 5DQ, 마이너스 6DQ, 마이너스 7DQ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라는 개수가 보이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22DQ 되겠네요. 그래서 난 음수 싫어해. 22DQ는 넘겨버려서 양수와 식혜과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충 개념에서 설명했던 개념이
바로 요 녀석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배웠던 요 표현을 가지고요. 평면 ABC 위에 있는 한 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 점을 ABC니까 D니까 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ABC 위에 있는 한 점 D를 만들 건데, 그 D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 얘를 다 더한 몇 분의 15분의 4DA 벡터 더하기 5DB 벡터 더하기 6DC 벡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15분의 4, 15분의 5, 15분의 6 하면 와우, 얘 세 개를 모두 더한 게 몇이 된다? 1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요 2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를 내가 이미 곱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15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고 얘가 22 DQ 벡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은 바로 요 점을요, 그래, 평면 ABC 위의 한 점, P라는 문자 안 썼죠? P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 식은요 15의 DP 벡터는 몇이 되겠다? 22 DQ 벡터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돼? DP가 22만큼의 크기를 가지면 DQ는 15만큼의 크기를 가지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래 도형이 있어요. A, B, C, D 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평면 ABC 위에 한 점 P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P를 봤더니 DP, DQ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얘는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다를 뿐이네요. 그래서 DP가 20이고 DQ가 15라고? 그럼 DP 이만큼의 길이가 20이네? 그러면 DQ, 요게 Q점을 이렇게 정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15네 라는 요런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여기에 있는 QABC라는 요 빨간색 삼연체 부피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요 빨간색 삼연체 부피는 이만큼이 20이고 요만큼이 15면 요만큼은 몇이 되겠다? 7이 되겠다죠. 그래서 결국 QABC 즉 V1이라고 할까요? 그냥 V1의 부피라는 것은요.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22분의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2분의 7 전체 부피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Q, B, C, D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Q, B, C, D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Q, B, C, D가 있으니까 A가 필요 없는 문자죠? 자, 이 식을 모두 A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배의 이건 역벡터 쓰면 되고 마이너스 4 AQ 벡터 플러스 5배의 AB 벡터 마이너스 AQ 벡터 플러스 6배의 AC 자리네요. AC 벡터 마이너스 AQ 벡터
플러스 7배의 AD 벡터 마이너스 AQ 벡터는 0벡터야 라고 적어놓고 AQ는 되게 많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할 겁니다. 5AB 벡터 플러스 6AC 벡터 플러스 7AD 벡터는 마이너스 너